경기 사이클이 반복되는 동안 정부는 재정정책을 통해 사이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경제가 아주 좋았다가 점차 나빠지는 후퇴기에 들어갈 때 주로 정부는 재정정책을 시행합니다. 여러 가지 재정정책이 있는데 한마디로 시중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이 직장에 다니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일을 하면 월급을 받습니다. 월급을 받을 때는 세금을 미리 떼고 받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벌었는데 세금을 4% 떼면 실제로 96만 원을 수령해 가는 식으로 말입니다. 이때 96만 원이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죠. 그런데 만약 세금을 3%로 낮추면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돈은 97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물론 우리의 소비는 누군가에는 소득이 됩니다. 세금을 낮추는 일은 이런 효과를 가져오죠. 이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정책은 정부 주도하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경기가 후퇴기로 들어가면 기업 등 사적 영역에서 창출되는 일자리 수가 줄어듭니다. 이때 정부가 고속도로를 새로 건설하는 사업을 시작하면 일자리가 창출되고 사람들에게 소득이 생깁니다. 소득이 생길 때마다 소득세를 내니 정부의 수입이라 볼 수 있는 세수 역시 늘어나는 좋은 순환이 일어납니다. 그럼 정부는 이런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을 어떤 돈으로 시작하고 어떤 돈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임금을 지불할까요? 정부 역시 기업이나 개인처럼 예산을 세웁니다. 그리고 예산의 일부는 이런 정부의 사업에 사용하도록 배정합니다. 하지만 경제가 안 좋을 땐 이런 사업을 시행할 충분한 돈도 없을 뿐더러 예산이 충분히 세워져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산에 따라 써야 하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쓰는 상태를 정부가 재정 적자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럴 땐 어떡하냐고요? 사람들이 돈이 부족할 때 돈을 빌리는 것처럼 정부도 돈을 빌립니다. 다만 방법이 다릅니다.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립니다.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산 개인과 기관 그리고 다른 국가들은 돈을 주고 대신 약속한 기간 동안 이자를 받습니다. 그럼 정부는 이 이자를 어떻게 내냐고요? 국가도 개인하고 같습니다.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시기가 돌아오면 돈을 내야 하고 이 역시 정부의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재정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재정 적자가 생겼고 국채를 많이 발행했습니다. 즉 빚이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이자가 계속 나갑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부가 시행한 재정 정책이 효과가 별로 안 좋아서 기업이나 개인들의 소득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아마 세수도 별로 늘지 않을 겁니다. 경제가 나아지지 않았다면 정부는 또 다른 재정 정책을 시행해야 하고 이는 또 다른 비용과 빚을 늘리게 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처음에 대출을 할 때 3%의 돈을 빌렸는데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있긴 하지만 빚을 더 내고자 한다면 아마 처음과 같은 3%대의 이자율로 빌리기는 힘들 겁니다. 더 비싼 이자를 내야 하죠.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미 빚이 있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지 못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자를 좀 더 받아서 이에 대한 대비를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국가도 똑같습니다. 빚이 많은 국가는 국채를 발행할 때 더 많은 이자를 주어야 합니다. 결국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한 국가의 재무 상태가 얼마나 건전한지 살펴볼 때 국가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얼마인지를 봅니다. 그럼 이 비율이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세계은행의 연구에 의하면 GDP 대비 부채 비율이 77%가 넘는 상황이 지속되면 경제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선진국을 살펴보면
실제로 이 비율이 77%보다 훨씬 높습니다. 100%를 훌쩍 뛰어넘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물론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정부가 부채를 조절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정부는 경제가 좋을 때도 정책을 펼까요? 물론 그러기도 합니다. 경제가 너무 좋으면 물가 상승률이 높아집니다. 또한 부동산 가격 등 자산의 가격 역시 엄청나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정부가 세금을 올리면 이런 현상이 조금 줄어들겠죠. 화랑기의 정부 정책 역시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정치인이죠. 한마디로 경제가 좋다고 세금을 올리면 다음 선거에서 표를 받을 수 없을지 모른다는 걱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침체기와 후퇴기에 발표되는 정부의 재정정책보다는 화랑기에 발표되는 정부의 재정정책을 찾아보기가 훨씬 드물죠. 이는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오랫동안 관찰되어 온 일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어느 나라든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은 다들 비슷해 보이네요.